안녕하십니까. 강의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웰다잉과 인문학 조홍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웰다잉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웰다잉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웰다잉이 뭡니까? 제가 어디 가면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그런 겁니다. 웰다잉이 의미가 아련풋하게 들어오긴 하는데 딱히 얘기하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웰다잉 공부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똑같습니다. 왜? 웰다잉이 뭡니까? 그러면 잘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죽는 거죠. 웰빙은 뭡니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이라는 말을 굉장히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잘 죽는 겁니다. 그럼 뭘 잘 죽는 거라고 할 것이냐? 뭐가 잘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길어집니다. 글쎄요, 뭐 품위 있게 죽고, 그 다음에 아프지 않다 죽고, 뭐 등등등, 많죠. 그래서 그럼 잘 사는 게 뭡니까? 돈도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에 조건도 많고, 잘 주는 것에 조건도 많습니다. 그래 한마디로 이걸 갖다가 웰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웰다잉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웰빙에서 웰다잉까지라고 제가 했습니다. 두 챕터를 한번 쭉 나눠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웰빙이다 하면 웰빙 뭡니까? 잘 사는 것, 웰에이징 잘 나이 드는 것, 웰다잉 잘 죽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웰이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뜻인데 제가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웰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웰빙 한번 보겠습니다. 웰빙이란 말 워낙 많이 드셨죠? 워낙 많이 들어갖고 웰빙이란 말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웰빙 다 됩니다. 예, 웰빙 음식, 웰빙 가구, 예, 웰빙 뭐 채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웰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웰빙이란 말이 대한민국에 쓰이는 거는 그냥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여튼 웰빙이라면 굉장히 좋은 거를 웰빙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웰빙의 의미를 처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면은 처음에 유럽에서 시작될 때는 이 웰빙은요 슬로우 운동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슬로우 운동 뭐예요? 현대인이 너무나 바쁘게 빨리 하다가 빨리 하다가 그냥 너무 허망하게 죽는 거 보니까 야 이렇게 살면 너무 우리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를 즐기면서 살자는 거죠. 자, 즐기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나 먹어도 그냥 먹고 김밥 하나 물고 뛰어가든가 햄버거 하나 물고 뛰어가다가 사고가 하나 죽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앉아서 리얼푸드를 가지고 좀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천천히 좀 여유있게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자. 그것이 웰빙 운동입니다. 그래서 웰빙은 처음에 여유있게 살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게 웰빙이고요.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정확하게 이제 웰빙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우리나라에 널리 퍼지면서 이제 웰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익숙하게 됐죠. 근데 웰빙이란 말은 사실은 안녕, 행복, 복지 이런 뜻입니다. 안녕, 행복, 복지 이렇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웰빙의 의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웰빙의 의미는 웰리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웰빙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웰이 뭡니까? 잘, 빙이 존재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자, 그럼 웰에이징은 무슨 뜻일까요? 웰에이징이란 말은 들어보셨나요? 에이징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 ing가 붙은 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인데 웰에이징 하면 또 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잘이란 말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웰에이징의 웰은 무슨 뜻이냐면 품위 있게 나이 들자, 성공적으로 나이 들자, 이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자 이런 뜻의 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웰에이징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잘 나이 드는데 좀 나이를 먹더라도 좀 우리가 좀 품위 있게 멋있게 나이 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액티브 시니어 같은 사람들을 웰에이징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젊고 건강하고 신나게 살자. 이것이 이제 웰에이징의 의미죠. 요즘 와서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이 웰에이징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잘 살다가 잘 죽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왜? 잘 살아서 잘 죽으려 하다 보니까 그 사이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65세부터 100살까지, 약 35년의 기간을 갖다가 늙어야 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죽는 것 앞에 잘 나이 드는 것이라는 웰에이징의 의미가 들어갔던 것이죠.
웰에이징은 그래서 성공적인 노화, 아름다운 노화, 건강한 노화, 행복한 노화, 노후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내서 인생에 제대로 된 의미를 찾자는 의미에서 웰에이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 웰에이징이라는 의미를 안티에이징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학생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니까 이렇게 떴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웰다잉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웰다잉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싶어서 한번 보내줘 보세요 했더니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들었더니 60세의 첫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시죠? 예, 100세 인생이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쭉 들어보니까 60에는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에도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에는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고 전해라. 등등 해갖고 계속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문자 답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 노래는 웰다잉이나 웰에이징 노래가 아니고 바로 이 노래는요, 반대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죽겠다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럼 웰다잉이라는 건 뭐냐면 웰다잉이나 웰에이징 다 마찬가지로 죽을 때가 되면 죽고 나이가 들 때가 되면 나이가 들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웰다잉이나 웰에이징에 대해서 노래를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60세에 날 데리러 오면,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면 준비가 됐다고 전해라. 70에 날 데리러 오면은 이제 할 일 다 했다고 전해라. 80에 날 데리러 오면은 원도 한도 없다고 전해라. 이렇게 멋지는 게 간다는 거예요, 웰다잉이. 그래서 여기서 웰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티에이징이나 이런 거하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웰빙도 마찬가지예요. 웰빙도 잘못하면 비싼 것만 먹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미를 조금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웰다잉은 뭐냐 하는 거죠. 웰다잉은 정확히 얘기하면 잘 죽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잘 죽는 건데 또 잘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잘 죽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뭐가 잘 죽는 겁니까? 마지막의 목적은 후회 없이 죽는 겁니다. 웰다잉의 목적은 후회 없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웰다잉에 후회 없이 죽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했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만 우리가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회 없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잘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웰빙이나 웰다잉이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한 선에 있는 것입니다. 즉, 잘 살아서 잘 죽는 것이지 잘 살지도 않는데 죽는 것만 잘 죽는 걸로 웰다잉이나 하냐?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잘 살아서 잘 죽는다는 개념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마무리가 되려면요, 분명히 잘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보면은요, 오늘 어떻습니까? 하루를 열심히 잘 살고 정말 의미 있게 보낸 그분이 저희 때 잠을 뿌듯하게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고스톱치고 놀고 그냥 팅다팅다 놀던 분은요, 잠들 때도 잠도 안 합니다. 낮잠도 시큰 잤죠. 뭐가 잠이 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한 인생,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할 일 다 해보고 하셨던 분들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 이게 웰다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웰다잉이라는 의미는요, 할 일 다 하고 내가 한이 없이 후회 없이 그래서 마무리하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웰다잉의 의미를 전체를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죽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잘 살아서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되죠. 자, 웰다잉의 의미를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잘 살아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웰다잉의 오늘 여러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웰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요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데 이 웰라이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웰빙과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전부 합해서 우리가 웰라이프 뭡니까? 잘 사는 인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잘 살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웰을 잘해야 됩니다. 이 웰의 의미를 지금부터 정확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웰이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순응한다, 자연스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웰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잘이지만요, 이 잘 산다, 웰빙, 잘 나이 든다, 웰에이징, 잘 죽는다, 웰다잉, 이 웰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첫째, 자연스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연을 따라서. 자, 여러분, 자연이 뭘까요? 자연 아십니까? 예,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연은 뭘까요? 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틀즈가 불렀던 Let it be라는 말이 있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되는 것, 이걸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가만 놔두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를 내 인생을 내버려둬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따라간다. 이것이 순응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연을 따라서 살다가 자연을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자연을 따라서 그대로 죽는 것을 well-being, well-aging, well-dy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을 따라 산다, 자연스럽다는 말 안에 또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종교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란 말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 영역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바로 신의 영역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신의 영역이 다시 인간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사의 문제는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늙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소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개신교에서는 소천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따라서 사는 것, 즉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따라서 순응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웰다잉이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 마찬가지다. 다르마라 그러죠. 부처님이 깨달은 이치입니다. 법. 이 법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살고, 법에 따라서 나이 들어서, 법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대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웰다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백세 인생 같은 경우에는 안티, 즉 반대로 역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행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을 하려면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 이건 신의 영역이죠. 자,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누가 나를 데리러 간다 할 때 내가 그 신의 영역에 있을 때 있죠. 이 신의 영역은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면은 신의 영역에서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내가 웃으면서 따라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로 언제든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잘 살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웰다잉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드는 건 마찬가지겠죠? 예. 잘 살아서 우리가 나이 드는 준비를 잘 하시면, 노후 준비를 잘해서 내가 아름답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하면 됩니다. 웰빙은 뭘까요? 예, 준비 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내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매사에 감각적인 것, 어떤 거죠? 맛보고 즐기고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바로 웰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웰다잉 교육의 목표를 알폰소 데케는 이렇게 12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씩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폰소 데케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교토대학에 있던 교수인데, 이분하고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가 바로 웰다잉의 어머니 아버지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 웰다잉을 이해를 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알폰소 데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웰다잉 교육의 목표는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심리 변화를 먼저 알아야 된다. 죽음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을 것인가, 나중에 이제 차후에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죽음의 의미를 사색하고 비탄 교육에 대해서 배운다. 죽음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의미를 갖다가 조금 진지하게, 무엇이 죽는 것이냐. 그동안 여러분들 계속 피해 다니고 안 배우려 했다면은 한 번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신다면은, 이게 죽음을 알고 나니까 훨씬 더 살기가 편하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탄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비탄교육은 뭘까요? 바로 가족이 죽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죠. 가족이 돌아갔을 때 우리가 비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탄할 때 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추스릴 수 있냐, 그거를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탄에 대한 생각, 또 내가 비탄 교육을 배워서 내 가족이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슬퍼할 때
얼마나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애도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웰다잉의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죽음의 공포 이런 것을 줄이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죠. 웰다잉 교육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피해간다, 건너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을 그냥 멀리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한 번도 대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시켜야 됩니다. 왜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도망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없으니까 도망다니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럴까요? 여러분이 다음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다음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죽는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이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러한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살에 대한 것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역시 자살 공부를 내가 뭐 자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명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웰다잉 교육은요, 생명교육을 시작해서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고귀함 이런 걸 공부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삶과 죽음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통해서 자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공부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기 암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기 암 환자는 여러분들 암 환자들뿐만이 아니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호스피스 교육.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알려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려줄 거냐. 알려줄 거냐 말 거냐. 누가 알려줄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웰다잉 교육에서 하는 공부들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도 조금 다루게 되고요. 자, 다음에 사망과 의학, 법률 이런 부분인데 사망은 즉 의학적 관점에서의 그 죽음입니다. 뇌사냐, 심장사, 폐사 이런 부분을 좀 다루게 되고요. 죽음의 여러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의료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조금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사, 뇌사, 폐사와 같은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은 법률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 유언을 비롯해서 죽음의 사망 진단을 하는 어떤 그런 사망 진단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조금 다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웰다잉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죽음을 자꾸 장례 쪽에서 너무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죽음이라고 하면 그냥 장례의식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교수님 관이 어떤 게 좋습니까? 뭐 수위가 어떤 게 좋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사실 그런 거는 장례 지도학과 교수님들이 잘 아시는 거고 저희들은 그렇게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웰다잉은 광범위하게 그 장례 부분에서 공부를 조금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례에 대한 예규, 즉 죽어도 몸은 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기본적인 장례법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옛날 조선시대의 현대장례법과 조선시대 장례법 같은 경우를 좀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장례도 쪽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이건 공부를 하셨지만 죽음 인식에 대한 겁니다. 내가 어차피 한 번 죽는다면 내 죽음에 대해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죽음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삶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아, 내가 언젠가 죽으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예술과 죽음의 철학인데 죽음에 대한 예술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화,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뭐 이반 일리시의 죽음이나 이런 모리와 앙켈 하열 같은 소설 뭐 등등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다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죽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바로 예술을 통해서 이해한다. 또는 뭐 그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갖다가 일생에 내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고 또 가족의 죽음도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한 번, 아버지 한 번. 그런 것들만 가지고 내 죽음을 이해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호스피스나 또는 의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대리해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게 바로 죽음에 대한 영화, 그 다음에 소설 이런 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죽음을 이해하시는 방법을
거듭집니다. 그 중에서 이반일 리치의 죽음이라든지 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든지 영화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많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종교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 종교, 철학 이거는 죽음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세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종교를 믿겠습니까?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은 죽음이 없으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죽음, 종교와 죽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좀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웰다잉도 이런 부분을 철학에서 관리하는 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죽음에 대한 또 많은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 여러분 아직 공부하시면은 하이데거나 뭐 야스퍼스 같은 분들, 니체 같은 분, 쇼펜하우어 뭐 이런 등등 해갖고 이런 분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불교의 윤회론 이렇게 간단히 하지 마시고 불교에서는 어떻게 죽음을 다루는가 육도 윤회라든지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것 어떻습니까? 예, 원죄론 그리고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역사에서 한 4,000년 가까운 우리 인류 역사상 무엇을 죽음에서 알아냈는가 하는 것을 조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생명입니다. 우리가 사후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조금 다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웰다잉 교육을 하는 목적과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을 위해서 웰다잉을 가지고 세 가지죠. 아까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 세 분야를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웰다잉에서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것이 사실은 전혀 동떨어진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아서 얼마나 잘 나이 들어서 얼마나 죽느냐. 그래서 저는 웰다잉을 총체적인 공부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삶과 죽음의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인문학.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폭넓게 좀 공부를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인생 공부에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인생 전반에 대해서 조금 의미 있는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남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을 막아주고 예방해주고 그리고 장래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웰다잉 강사 지도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웰다잉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남들에게 웰다잉을 홍보하는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죽음의 질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죽음의 질이 올라갈 수 있고 행복순위가 올라가고 자살이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웰다잉이란 무엇입니까? 예, 웰다잉은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교와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